한때 등산은 나이 드신 분들의 운동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젊은 사람들이 산을 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모습을 SNS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명산들은 순식간에 인싸가 되었죠. 모두가 다 알다시피 등산은 하체의 근력과 근지구력을 강화시키면서 심폐 능력도 향상시키고, 더불어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힐링이란 힐링은 다 챙길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등산도 어쩔 수 없는 운동의 일종이죠. 모든 운동은 그 자체로 너무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부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굳센 마음으로 산을 오르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산합니다. 하지만 이는 부상의 관점에서는 좋은 마인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상은 주로 하산할 때 생기기 때문이죠. 부상과 통증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산을 오르고 굳센 마음으로 하산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등산보다 하산 시에 부상과 통증이 생기기 쉬운 진짜 이유와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등산할 때 내리막길을 조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관절의 부상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등산을 해보신 분이라면 하산 중 또는 하산 후에 무릎 관절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던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셨을 겁니다. 즉, 우리는 오르막길을 오를 때보다 하산할 때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그렇다면 하산할 때 무릎 관절이 받는 압력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오르막길을 걸을 때는 무릎 관절에 무리가 없는 것일까요? 경사길을 오르내릴 때 무릎 관절이 받는 압력에 대해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24도 경사진 내리막길을 걸을 때 무릎 관절이 받는 압력은 체중의 7배까지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경골, 대퇴 관절의 전단력은 체중의 1.4배까지 증가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단력이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허벅지 뼈인 대퇴골과 정강이 뼈인 경골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어긋나게 만드는 힘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단력이 크면 무릎 전방 십자인대에 손상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오르막길을 걸을 때 무릎이 받는 압력은 어땠을까요? 24도 경사진 오르막길을 걸을 때 무릎 관절이 받는 압력도 체중의 5배까지 증가하여 평지를 걸을 때 최고 압력인 체중의 1.3배보다는 많이 증가하였지만 내리막길을 걸을 때보다는 확실히 하중이 적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24도 경사진 오르막길을 걸을 때의 경골, 대퇴골의 전단력은 체중의 0.3배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는 평지를 걸을 때의 전단력인 체중의 0.6배보다 낮은 수치로 전단력 측면에서는 평지보다 안전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등산할 때 내리막길을 조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근육의 통증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힘든 오르막길을 꾸역꾸역 오르고 정상에서 휴식을 취한 뒤 하산할 때쯤이면 몸이 서서히 방전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리막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데요. 경사진길을 걸을 때 근육이 발생하는 힘과 역할에 대해 연구한 자료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오르막길을 걸을 때는 발목 관절, 무릎 관절, 고관절 신근이 가장 큰 활동성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근이라는 것은 관절을 펴는 편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발목 관절 신근으로는 대표적으로 발목 관절을 피게 하는 종아리 근육인 비복근이 있고, 무릎 관절 신근으로는 무릎 관절을 피게 하는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 고관절 신근으로는 고관절을 피게 하는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이 있습니다. 즉, 오르막길에서는 비복근, 대퇴사두근, 대둔근이 골고루 활성화되어 하중을 분산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내리막길에서는 꽤나 많은 힘이 무릎 관절 신근인 대퇴사두근에만 집중되어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즉, 아무래도 하산 시에는 대퇴사두근에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르막을 걸을 때와 내리막을 걸을 때 주요 근수축 형태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오르막길을 걸을 때는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의 단축성 수축에 기인하여 몸을 끌어올리며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단축성 수축이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힘을 발생시키는 형태를 의미하죠. 그러면 내리막길에서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내리막길에서는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힘을 발생시킵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내리막길에서 앞발을 내디딜 때 체중의 부하가 무릎에 온전히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또는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발을 땅에 디디면서 무릎을 구부립니다. 이 과정에서 대퇴사두근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힘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힘을 발생시키는 근수축 형태를 신장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근수축 형태의 차이가 어떻길래 주저리 설명하는 것일까요? 이는 단축성 수축보다는 신장성 수축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손상을 입기 더 쉽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즉 내리막길에서는 안 그래도 대퇴사두근이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근수축 형태도 신장성 수축이다 보니 근육 손상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고로 신장성 수축이 단축성 수축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메커니즘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근육 속 티틴 단백질의 탄성력 때문이라는 설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리막길은 오르막길보다 무릎 관절과 대퇴사두근의 부상이라는 측면에서 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설명드렸던 두 가지 원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더 크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러면 내리막길에서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를 위한 방법 5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폭을 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리막길에서 중력을 이용하여 보폭을 넓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폭이 넓다는 것은 발을 내디딜 때 그만큼 무릎을 편다는 것이고, 이는 착지할 때 무릎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또한 무릎이 펴진 만큼 결국 더 많이 구부려야 하고, 이로 인해 대퇴사두근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수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폭을 적당히 한다면 발을 내디딜 때 무릎이 과도하게 펴지는 것을 막고 대퇴사두근도 많이 늘어나지 않아 무릎 및 하체 근육의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속도를 줄입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보폭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무릎이 펴진 채 발을 뻗게 됩니다. 셋째, 몸을 뒤로 너무 기울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쏠릴 것 같은 느낌에 몸을 너무 뒤로 기울이면 마찬가지로 발을 뻗을 때 무릎이 펴지게 됩니다. 몸을 너무 앞으로 기울이면 추진력이부터 속도가 증가하게 되니 마찬가지로 보폭이 커지게 되고요. 따라서 발을 무게중심 아래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넷째, 스틱을 이용합니다.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듯합니다. 스틱을 이용하여 체중을 분산시키면 무릎과 대퇴사두근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시간의 등반이 계획되어 있다면 일주일 전에 단시간의 등반을 통해 몸을 적응시킵니다. 이는 장시간 등반 시 부상 및 통증을 의미있게 줄여주는데요. 2017년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40분간의 내리막길 걷기를 실시하기 일주일 전에 같은 경사의 내리막길 걷기를 5분간 실시했을 때 신장성 수축에 의한 통증 등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연구자들은 그룹을 사전운동으로 체중의 10% 되는 배당을 메고 평지 걷기를 5분 동안 한 그룹과 같은 조건으로 28도 경사의 내리막길을 5분간 걸은 그룹,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그룹으로 나눈 뒤 일주일 후에 같은 조건으로 28도 경사의 내리막길을 40분간 걷게 했습니다. 이후 실험 참가자들의 대퇴사두근의 통증, 최대 수축력 등을 측정했는데요. 내리막에서 사전 운동을 한 그룹은 두 그룹보다 대퇴사두근의 통증이 유의하게 적었고요. 최대 수축력은 두 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다만 평지에서 사전 운동을 한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대퇴사두근의 신장성 수축이 포함된 사전 운동을 했을 때만 효과를 본 것이죠. 이상으로 등산할 때 오르막길보다 내리막길을 더 조심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